노년에 절대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세 부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생 일하며 지켜온 내 공간, 내 평온한 일상을 누군가 한 사람이 들어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집에 초대한다는 건 단순히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까지 열어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이 상처로, 어떤 사람은 오랜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되 오래 두고 살펴보라. 말은 누구나 바르게 할 수 있지만 진짜 품성과 예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는 뜻이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노년의 집에 절대 들이면 안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초대하면 안 되는 첫 번째 부류. 온 집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사람. 집에 들어서자마자 온 집안을 마치 자기 집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듯 다가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슬슬 본색을 드러냅니다. 소파 너무 좋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하며 앉더니 TV 좀 켜도 될까요? 하며 리모컨을 만지고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열고 부엌을 서성이다 방 안까지 들여다보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랜만에 교회 지인이 차 한잔 하자며 들렀는데 자꾸 집안을 훑고 다니더니 방 문을 열며 여긴 누가 써요?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순자 어르신은 당황했지만 예의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차만 마시고 돌려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속은 꽤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다정한 척 접근하지만 결국엔 선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사적인 공간까지 함부로 침범하죠. 유교에서는 예를 인간 관계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예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예가 있으면 멀리 있어도 친하고 예가 없으면 가까워도 원망이 생긴다. 예의 없는 친밀함은 결국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다음 초대는 피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쉼터입니다. 그 쉼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까지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에 초대하면 안 되는 두 번째 부류. 하나의 입으로 10사람 흉을 보는 사람. 입 하나로 10사람의 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옆집 이야기, 친구 이야기, 자식 이야기까지 흘러나옵니다. 문제는 그 말들이 거의 다 뒷말이라는 데 있죠. 누구네 자식은 연락도 안 한대. 그 집은 돈이 많다더라. 아니, 망했다더라.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슬며시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를 이렇게 한다면 내 얘기도 어딘가에서 흘리고 있겠구나. 최영식 어르신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오랜 친구와 나눈 대화 중에 자식 이야기를 털어놨더니 며칠 후 이웃이 아드님이 속 좀 썩인다며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말이 샜다는 걸 직감하셨죠. 그 뒤로는 속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 문을 지나게 하라. 첫째, 그것은 진실인가? 둘째, 그것은 선한가? 셋째, 그것은 유익한가? 누군가 남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 이야기도 그 어딘가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인사만 나누는 거리로 남겨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노년에 초대하면 안 되는 세 번째 부류. 기운을 뺏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 만나면 기운을 쭉 빼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합니다. 사는 게 뭐 별거 있냐? 요즘 세상은 너무 각박해. 나이 들어서 좋은 게 뭐 있냐?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까지 서서히 지쳐갑니다. 처음엔 위로하고 공감하려 하지만 점점 내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걸 느끼게 되죠. 박정숙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였지만 만날 때마다 자식 탓, 세상 탓, 건강 걱정 얘기를 두세 시간씩 하고 가는 바람에 만나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까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그 친구와 집이 아닌 바깥에서만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인연을 멀리한다. 마음이 흐려지는 인연은 끊고 맑아지는 인연은 가까이 하라. 노년의 시간은
누군가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먼저 돌보고 나를 보호해야 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람들을 꼭 기억하세요. 온 집안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사람, 입 하나로 10사람의 뒷말을 퍼뜨리는 사람, 기운을 쭉 빼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 이들은 우리의 집에 초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은 수십 년간 우리가 땀 흘려 이뤄낸 공간입니다. 누구보다 편안해야 할 곳, 누구보다 마음이 놓여야 할 공간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남을 이기는 자는 강하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진정 강하다.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내 마음의 평화가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그랬지 싶은 순간이 떠오르셨다면 이제는 그렇게까지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 존중을 아는 사람, 같이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집은 당신만의 평화로운 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행복한 하루 이어가세요. 사랑합니다.